미국의 3월 넷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각국은 나름의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암울한 상황과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역성장 가능성이 본격 대두되고 있는 이 세계 경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또 조용찬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준석 교수님, 이제 코로나19 충격이 이제 통계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와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30만 명에서 600만 명으로 이렇게 급작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상당히 노동시장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하면은 사람들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고시키는 게 기업 자체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떨어지니까 그래도 기업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커진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아주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업보험이 탄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이번에 2.2조 그 지원책을 만들 때 그 노동자들한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일정하게 돈을 보내겠다 그런 정책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2.2조 그 지원책을 보면은 실업 수당을 늘리는 실업보험 수당을 늘리는 조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일주일에 한 $600 그러니까 한 70만 원 될까요? 한 그 정도로 이제 받는 것으로 일주일에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그만큼 더 강화한 이번에 그 예산을 써가지고선 실업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고용이라는 게 그 경기 조절 그 밸브 역할을 항상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예측 모델을 이번에 또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제조나 소매 유통, 서비스업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6,680만 명이 실업 위험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4,700만 명 같은 경우는 실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실업률은 32%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32%. 예, 최악의 국면에서는 42%니까 1933년 대공황 때 24%를 웃도는 수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지금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거기에 지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가장 큰 비중은 저소득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타격도 상당히 클 거지만 또 소비의 타격도 굉장히 클 거다. 그런 염려가 크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이제 어느 직종에서 잃느냐 뭐 식당, 서비스 그런 산업에서 주로 이제 직장을 잃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문제를 이제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자택 이 대피령이 내린 주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전 인구의 뭐 90% 이상이 집에 다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게 아닌가. 그게 충격을 주는 이유가 지금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택으로 격리돼 있지만은 기업 입장에서 상점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상점이 아니면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인건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그 노동자를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우리나라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막 말씀하셨지만은 94%의 인구가 지금 필수적인 이유 아니면은 집에 있어라 그런 식으로 거의 뭐 자기 격리를 시켰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수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굉장히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예측하려면은 이런 상태가 코비드가 빨리 끝나서 해결되면은 그래도 뭐 2, 3분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4분기서부터는 정상화될 거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장기화될 거냐? 장기화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금년 말 내년 초까지 계속 낮은 수요 상태로 진행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공황보다 더 어려운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조영찬 소장님,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실업률이 30몇 % 된다는 얘기는 지금 마지막 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 건.
그 전주에는 320만. 그러면 이제 4월 첫째 주에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호텔이라든지 뭐 유통, 그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뭐 이 중에 5분의 2 정도는 바로 고용 해고가 4월 초까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전체 GDP 성장이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의 9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뭐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I자형 성장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미국 CNBC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도 있던데요. 보면은 절반이 석 달 안에 정리해고를 할 거다.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수요가 없는 상태니까 기업들도 이 노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특히 저 서비스 업체나 뭐 저 중소기업 때는 그래가지고선 대규모 저 실업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지금 사람들이 뭐 돈이 있어도 소비를 못하는 상태가 돼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된 다음에 지금 만약 지금 사망률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면은 그러면은 뭐 코비드가 풀려도 그래도 좀 소비를 할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미국만 보고 있지만은 이게 또 세계 어느 단계로 터지느냐. 유럽이 또 얼마큼 가느냐. 중국이 다시 전염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을 매출 10억 단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이번 코비드가 오래 갔을 경우에는 버틸 수가 없이 파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뭐 납세 연기 조치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 조달 지원과 관련된 정책 총동원령 속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경기 부양책 4탄, 5탄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파산 위기에 놓인 미국 기업들도 많다고 하는데 특히 뭐 셰일가스 기업이 처음으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20%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고요. 또한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이미 60% 정도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 앞으로 반토막 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셰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코비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 위기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수요와 관련된 대책이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제4탄, 제5탄과 관련된 수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미국 기업들의 부도 도미노 현상은 앞으로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양 교수님, 만약에 그런 우울한 전망이라면 전체 경제 성장률도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미국이 이번에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예측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끝냈느냐? 2월 중순까지만 했어도 미국의 성장률은 한 2몇 %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코비드가 만약 중국에 제한되어 있다면은 뭐 미국의 성장률 많이 영향받자 뭐 0.1, 0.2%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만약 그때 악몽 시나리오가 어쩌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낙관적인 악몽이었지만은 그렇지만 중국에서 만약 아시아 쪽으로 코비드가 퍼진다면은 미국의 성장률이 1.1%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낙관적인 그 예측이 마이너스 1%예요. 그게 낙관적이에요. 가장 낙관적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마이너스 34%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저는 연율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율로 한 거니까 34%가 떨어진다기보다는 분기별로 본다면 저게 한 4분의 1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게 전기 대비해서 연율로 환산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만약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보는 그 연간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마이너스 6.2% 성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작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플러스 2.3이기 때문에 하락폭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8.5%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이는 1919년, 1920년에 있었던 스페인 대독감 때 미국의 그 하락률이 5에서 한 8%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기 때문에 20세기 이후에
최고의 그 경기 충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뭐 2조 달러 이상의 일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경기 부양책만으로 과연 이 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 2조 달러라고 해도 저 미국 GDP 한 9%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하도 지금 많이 수요가 떨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받았어도 사람들이 소비를 시작할 거냐? 그리고 소비를 시작한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수요, 공급 그리고 금융 여기에 지금 다 쇼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2조 달러 가지고 수요를 돌이킬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공급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그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공급 좀 해소된다고 해도 하도 많은 원자재나 중간재를 외국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틀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지금 제대로 해소되지 못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 파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건 금융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수요 공급 금융 차원에서 올인을 지금 미국이 하려고는 하는데 그렇지만은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아직까지도 모질한 것 같고 공급은 미국에서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코비드가 언제 터지는지는 자기도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금융은 완전히 올인을 했지만은 그것도 지금 아무래도 정부가 경제에 비해서는 비중이 작으니까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은 불안한 거죠.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신용을 창출해주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동차 업체, 특히 포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부적격 회사채로 지금 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투기 등급 회사채가 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그 파생 상품을 모아서 CLO라든지 ETF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그 투기와 관련된 상품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뿐만 아니라 은행단들 그리고 뮤추얼 펀드는 투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그 투기 등급이 떨어지는 상품과 관련해서는 신용 경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더라도 뭐 두더지 때리기 정책밖에 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4월달, 5월달은 진짜 힘든 시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조 달러 이미 경기 부양책을 집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트위터로 2조 달러를 추가로 할 계획이 있다. 그건 뭐 인프라에 좀 투자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정책을 보면은 지금 금융 쇼크나 이런 것들이 코비드에서 비롯됐다고 봤고 그렇게 또 3개월 정도만 버티면 이겨낼 수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뉴요 수요 정책으로 소위 말해서 뉴딜 정책으로 지금 돌아서겠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특히 철도 그리고 교량, 공항 같은 경우는 대부분 1950년부터 70년 사이에 만들어졌고요.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100년 전 시설이 많습니다. 미국 통화목 공학협회가 밝힌 데에 따르면 인프라 시설이 5단계로 나눠지고 있는 미국은 D 플러스 나쁜 단계입니다. 우리 수준의 그 B 등급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2조 달러가 필요한데요. 이 자금이 집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생산성도 늘어날 수 있고요. 하청 기업의 이익도 늘어날 수 있고 뭐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 투자 자금들이 조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5G뿐만 아니라 학교, 공항과 관련된 초고속 인터넷 만 까는 사업들이 앞으로 본격화된다면 뭐 뉴요 수요 창출, 우리 경제에도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좀 두 가지 유의할 게 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이야기를 꺼낸 게 이게 첫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에 인프라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이게 주로 이제 민관 협동, 그러니까 PPP, 파트너십으로 그냥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정부가 얼만큼 돈을 내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돈을 얼만큼 끌어올까 그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민간에서 돈을 끌어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금년에는. 그러니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그 PPP를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면은 그 계획을 아마 바꿔야 될 텐데 아마 경기 부활 효과는 그냥 민간 돈을 끌어넣지 않고 그냥 정부 돈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거는 같기 때문에 그거는 좀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인프라 계획을 가지고 나오는지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두 번째로 약간 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데 그런데 인프라 투자를 금년에 시작한다고 해도 그래도 만약 코비드가 3, 4분기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그냥 그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그 공사들은 완전히 지금 올스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 시작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돈이 나가지 않고 그러면은 뭐 경기 부활 효과가 늦어지죠. 그래서 금연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잡혀야지 경제 회복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그 치료나 방역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아무래도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코비드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공급 차원에서 본다면은 미국에서 코비드를 잡아도 중국에서 코비드가 다시 시작된다든지 하면은 이게 또 다시 헛거품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비드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의 의료 그 시설들에서는 가장 문제가 심각할 때는 4월 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중순까지는 그럼 계속 악화되는 4월 중순까지는 사망률도 늘고 그리고 전염률도 높고 그런데 조금 꺾어지기 시작할 때가 4월 중순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미국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 있지만은 그래도 아주 심한 데는 한 3-4군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퍼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이 대구에서 이제 좀 제한됐다면은 그러면은 2분기에 좀 잡히고 2분기에는 상당히 큰 마이너스 성장률이 되겠지만은 3분기서부터는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 운이 나빠가지고선 몇 도시 다시 또 터지기 시작했다든지 중국에서 또 2차 감염이 시작됐다든지 하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 예측하는 거는 다 물거품 되는 거죠. 네.